쿠키 인사드립니다. 분위기가 빵 터진 거죠.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어떠한 사람일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흔적이 좀 뭔가 내 재능을 극대화시키고 찾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약 1년 만에 돌아온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4편입니다. 어떤 분을 소개해드려야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시절 때 취업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몰두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만 봐도 정말 다양한 온라인 사업들이 있고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로 청년들이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트렌드에 앞서서 몇 년 전부터 본인만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저의 친구, 저는 이 친구를 용감한 다능인이라고 칭하고 싶은데요. 고심 끝에 모셔온 석희 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알차게 살고 싶은 양석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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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단 지금 3년차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자사 브랜드인 그릭시의 제품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마케팅 강사, 그리고 뭐 국제 포럼 행사나 기업들 행사들이 있을 때 운영을 위한 통번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토익 스피킹 강사, 쇼폼 마케터 등 정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다재다능한 엔잡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석희 씨는 다양한 재능들을 살려서 엔잡러가 되기로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너무 극단적인 사람이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은 미친 듯이 몰두하고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죽도록 하기 싫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화 촬영이 너무 싫은 거예요. 고리타분한 그 구조와 그 촬영장 그 분위기 이런 것들 저는 너무 답답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아, 그러면 나는 과 생활 말고 아예 대외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무조건 학과에만 해야 해 라는 분위기여서 길 지나가면 야 양석희 니 그러다 인생 망한다고, 영화나 찍지 뭘 그런 쓸데없는 거 하냐.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고 더 미친 듯이 대외 활동을 진짜 지원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해가지고 저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어떤 사회에 사람이 속해 있다 보면 사실 그 사회 안에서밖에 그 정답이 안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석희는 그런 사회 안에 있지만서도 내 안에 뭔가 욕망이 있다는 거를 깨닫고 자꾸 바깥에서 뭔가 더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거잖아요. 너무 이 사회 안의 룰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휴학을 하는 동안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도전을 시험을 해봤는지도 궁금해요. 그때 당시에는 또 제가 꽂혀있던 게 여행을 공짜로 가고 싶은 거예요. 대학에서 돈이 없잖아요. 공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통역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통역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냥 냅다 부딪혔는데 감사하게 거기서 뽑아주셔가지고 통역 인턴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여행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하나투어에서 웹진 에디터로 활동을 하게 됐고, 유튜브가 한창 핫했던 시기거든요. 콘텐츠적인 부분들도 같이 막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도전을 했던 것 중에 실패를 한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막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 오해가 뭐 니는 하면 다 되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30개는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20개씩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많이 부딪혀보고 많이 실패하는 케이스인데, 실패를 근데 많이 하면서 아, 뭐 실패 좀 별거 아니네? 이거 뭔가 무서워할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을 좀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와인 칠러 제품을 만들어서 레스토랑에 판매를 하기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냥 일개 대학생이 갑자기 와인 칠러 만들어야지 뭐 디자인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졸업을 하기 전에 최대한 이 내 한양대에서 뽑아먹고 싶은 거예요. 이 비싼 등록금을 내는데 뭐라도 하나 내가 좀 뽑아먹어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창업 지원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약 한 최대 200만 원?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저의 장점은 내가 막 능력이 뛰어나다 이것보다는 능력이 좋은 친구들을 잘 발굴을 해서 이 친구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나눠 분담해주는, 저는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대를 전공을 했던 이제 제 중학교 친구, 감각이 있는 고등학교 후배, 레퍼런스 서치에 진짜 특화된 내 고등학교 친구, 창업 동아리에서 만난 나의 서포트를 진짜 잘해주는 어떤 오빠, 총 5명이서 와인 버킷을 제조를 하게 됐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모형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모양을 틀을 만들어야 하고 이 틀을 만드는 데만 2천만 원이래요. 근데 내가 가지고 200만 원인데 그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을지로 진짜 모든 골목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가장 저렴하게 구현을 해줄 수 있는 장인분을 찾았고, 그래서 제조를 해가지고 우리는 몇백씩 가져가면서 우리 워크샵은 동남아로 가야겠다. 쫄딱 망해버려. 각자 적자만 남긴 채 지원금 200만 원 받은 거를 가지고 어쨌든 어떤 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그 경험 자체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엄청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는 완전 적자였지만 저희가 오늘의 집에도 입점했고, 라브리크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도 저희께 입점이 됐고,
있고 학교 저희 엘리베이터 타면 TV가 있어요. 어. 내가 나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날 밤에 제안서를 쫙 썼어요. 한양대학교 홍보 영상을 내가 이렇게 제작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거를 냅다 들고 학교 그 방송국에 찾아가서 저랑 미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상을 따내고 지원금도 따냈습니다. 오.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학생이면 대학생 때만 또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 학교에서 내가 뭘 좀 뽑아먹을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많이 고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학생 때부터 했던 활동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의 일로 연결이 되었는지. 영화 연출을 전공을 했는데 그게 사실 카메라 뒤에 있는 일이잖아요. 단편 영화들 찍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갈증이 좀 더 커지는 거야. 아, 나도 카메라에 나오고 싶은 사람인데 나도 나가면 잘할 수 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카카오에서 쇼호스트를 선발하는 콘테스트가 열렸고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분야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고 이걸 사실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봐도 막 늘씬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다 못난 건 아니에요. 나의 좀 경쟁력을 찾아야겠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식품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게 됐고 그렇게 지원했는데 우연찮게 거기에 합격이 된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라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픽을 받아야지만 방송을 할 수 있는 구조고 그 방송을 해야지만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데 프리랜서 입장에서 너무 불안정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내가 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직업을 좀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럼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걸 내가 경험을 바탕으로 아예 이거를 좀 교육적으로 풀어서 강사로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방송을 하다 보면 버거킹 방송만 해도 막 10억 매출이 나왔고 뭐 다른 뭐 미스터 피자 롯데 이런 방송 많이 했는데 사실 그게 쇼호스트 역량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카카오라던가 네이버라던가 그런 플랫폼의 파워도 있을 거고 내 거를 팔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 뭘 팔까? 또 거제도에서 왔고 또 이 구수한 게 또 저의 매력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고구마라는 아이템을 살짝 팔아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20대가 그런 농수산물을 파냐 되게 특이하다라는 그 시선이 저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지역 제철 식품들을 발굴하고 판매를 하는 일로 좀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흔한데 사실 석희 씨가 시작한 3년 전만 해도 그게 흔하지 않은 시절이었단 말이죠. 정보도 많이 없을 때 어떻게 그렇게 유탁 판매를 결심을 하게 됐는지. 부딪히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굴 팔고 싶네? 해서 네이버에 쳤을 때 나오는 굴 업체들 다 전화를 했어요. 사실 그때 제 반응은 아 광고 안 받아요.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라는 분들도 많았고 아, 사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장님 저 한 번만 잠깐만 5분만 통화해 봅시다 이러면서 좀 설득하고 좀 친목을 쌓고 이러면서 아 우리 같이 그러면 한번 거래 한번 해보실 수 있냐. 정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프로그램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내 강사로서 석희 씨가 들어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분들은 지원을 받으면서 이런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서 또 쇼폼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라이브 커머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배우고 계신 거네요. 네. 작년까지는 좀 라이브 커머스라는 시장, SS 마켓에 대해서 좀 알려드린 느낌이었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완전 쇼폼의 시대가 왔다 보니까 쇼폼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큰 비용을 내고 마케팅을 한다는 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진짜 쉽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SNS 마케팅 같은 거는 돈을 들이지 않고 영상 기술이 크게 없어도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시간만 들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영상을 올리면서 인사이트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그대로 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석희 씨도 소상공인이면서도 소상공인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입장에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뿌듯함도 있을 것 같아요. 식품을 좋아했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 했다가 스마트 스토어도 했다가 결국에는 본인의 브랜드 그릭시도 런칭을 하셨어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를 할 때였고 나도 또 다른 타이틀을 하나 가져봐야지 않을까 고민이 들어서 ASMR 먹방 채널을 봤어요. 그때 한 팔로워가 1000명도 안 됐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릭 요거트를 먹었는데 조회수가 한 뭐 100만 몇십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조회수가 잘 나왔네? 이거 내가 팔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그릭데이 측에 연락을 보냈어요. 폐기였던 거죠. 제가 PR을 했죠. 저는 뭐 이런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있고 그러면 공구 느낌으로만 열어줄게요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10만 팔로워를 가진 분이랑 공부했던 이력이 있는데 그분의 매출을 1시간 만에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너무 잘 돼가지고 그릭대에서 3번 하고 이후에 이제 요그노트에서도 3번 했는데 그 매출이 온전히 제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하다가 이제 이분들이 다른 분이랑 하면 그냥 저는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제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면 소품 인사이트라던가 그릭 요거트라는 게 저의 하나의 타이틀이 됐었고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싶어서 제 자사 브랜드인 그릭치를 만들기 위해 진짜 한 20개 공장 샘플 받아서 다 테스트해보고 하면서 만들게 되었어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은 인스타그램 릴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유튜브 쇼츠도 엄청 많이 나와서 이런 마케팅 방식이 엄청 흔한 게 됐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유튜브 쇼츠 없었고 없었어요. 인스타 릴스도 없었고 쇼폼이라고 하면 틱톡밖에 사실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절에 혁희 씨가 갑자기 대뜸 난 팔로워는 없지만 해볼게 라고 도전을 한 게 좀 더 돋보이고 대단했던 것 같아요. 내 그릭 요거트를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난 뒤에 그럼 어떻게 만들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 유명 그릭 요거트들의 그 제조사들이 어딘지를 먼저 분석을 했어요.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뭐 그래놀라나 이런 요거트들 보면 제조사가 통일된 데가 많은데 거의 자사 공장이어가지고 어떻게 뚫을 수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 한 방법은 내 배민에 나오는 유명한 그릭 요거트 가게를 찾아갔어요. 저 이거 위탁 판매하고 싶다. 그 매장 가서 또 테스트하고 단가표 받고. 세 번째로는 그럼 아예 내 브랜드의 그릭 요거트를 제조할 수 있는 분을 섭외를 해서 그렇게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게 세 번째 방법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맛이고 두 번째는 가격이거든요. 위탁 판매를 하는 게 제일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패스를 했고요. 요리사 분으로 이렇게 초빙을 하는 거는 산미가 없어야 하는데 산미가 빠지기 어렵더라고요. 그 패스를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장을 찾은 데가 있었거든요. 꾸덕한 식감이라던가 산미라던가 이런 부분도 너무 잘 잡았고 규모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경쟁력 있게 좀 잘 잡아주셔가지고 공장을 찾았어요. 네. 그럼 샘플의 맛과 뭐 농도와 다 확정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거를 패키징하고 배송을 나가는 과정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패키지 디자인을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배송 같은 경우는 모든 프로젝트나 사업을 접근할 때 원칙이 리스크 없이 가자예요. 그 공장 자체에서 제조하고 패키징하고 거기서 바로 발송까지 해주는 곳이었거든요. 조건이 돼가지고 거기를 컨택을 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조사에서 유통까지 다 맡아서 해주죠. 해주는. 그럼 정말 석기 씨는 홍보하고 판매하고. 쇼폼 마케터로서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제가 해봤을 때 인사이트 너무 잘 나요. 팔로워가 안 느는 거예요. 조회수는 많이 나오는데 팔로우는 안 늘고. 안 나요. 내가 크리에이터로 성장을 하는 것보다 이 인사이트를 터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아니까 브랜드 대행을 하는 그런 쇼핑 마케터라던가 어떠한 물건을 소싱 받아가지고 이걸 홍보하는 그러한 활동으로 빠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어도 팔로우가 안 들어서.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것 같은 게 나는 유명 인사는 못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럼 나는 조회수를 잘 내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근데 그걸 이제 직업으로 연결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생각을 했는지. 일부 뭐 맛집 사장님이라던가 브랜드사분들이라던가 가수분이라던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어떤 브랜드를 벤치마킹해서 어떠한 영상 레퍼런스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분들이 오케이를 하시면 5월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그분의 그런 채널 혹은 그 브랜드의 채널을 제가 대행해서 운영을 해주는 거죠. 일주일에 뭐 3개의 포스팅을 할 거다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촬영을 가고 3번에 나눠가지고 영상들을 제작을 해서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직접 소통도 하고 브랜드 색을 좀 구축시키고 그 영상의 인사이트를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채널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인스타로 뛰어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데 세대가 좀 다르거나 아니면 본업에 좀 집중을 하느라 본인의 그런 계정에는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0대 분들은 인스타가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면 이런 엔잡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일 중에 하나가 통번역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대바이오트립에서 이제 통역을 진행했었고요. 골프 행사에서 선수분들 그런 리에종 통역도 진행을 했었고 강원도청 관광객 유치 행사를 해가지고 캄보디아랑 라오스에서 진행을 할 때도 총괄로 통번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해외를 내가 공짜로 오는데 거기서 내가 일까지 한다? 스스로 너무 대견하고 섹시한 거야.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세상에는 너무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바이링구얼 뭐 4개국어, 5개국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내가 통역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번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단 너무 말이죠. 많이 하죠. 언어라는 게 토익 스피킹 만점이 나왔다고 해서 영어를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분야잖아요. 순차 통역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저는 안 해요. 제가 하는 부분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준 통역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을 편하게 즐기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역을 해주는 부분. 지금 하는 거는 이제 OECD 국제기구에서 국제 포럼을 여는데 한국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한국 광고 대행사랑 소통을 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총괄로 해서 통번역을 하고 있는데 통역 자체의 포커스보다는 일 처리에 되게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일을 속도감 있게 잘 쳐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저는 강점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내가 영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재능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어떤 통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이런 프로젝트 통역, 수행 통역 이런 걸로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케어해주고 챙겨주려고 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누가 엄청 급하게 무전으로 찾는 거예요. 그 뭔지 하고 봤더니 메인으로 담당했던 팀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 떠나기 전에 양석희라는 애랑 꼭 한번 셀카를 찍고 싶다. 아니 왜? 인플루언서 분들이셨거든요. 가서 또 셀카 찍고 번호도 교환하고 재밌나 봐요 제가. 여기까지 석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석기 씨는 본인의 작은 재능 하나하나도 예리하게 캐치하고 또 이거를 잘 극대화해서 본인의 성장에 연결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이 많으시단 말이죠. 자기만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예를 들어 뭐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 이 친구는 나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 걸까? 그럼 나의 강점이 무엇일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찾아주면 내가 어떤 점이 이 사람한테 매력을 다가와서 이 사람 또 나의 일을 불러줬을까?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매번 하는 것 같거든요. 유튜브도 잘 안 보고 넷플릭스도 잘 안 보고 뭐 책도 잘 안 보고 뭘 보세요 그러면? 고민해. 거의 철학자 수준. 개인으로 일할 때보다 한 2-3명 정도의 팀을 했을 때 뭔가 이 일의 성과가 좋게 끝나는 것 같네? 내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흔적이 좀 뭔가 내 재능을 극대화시키고 찾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도 고민 지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좀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제안을 해주고 싶어요. 계속 이것저것 경험을 하고 또 방황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나만의 고민거리와 이제 내 자신과 만나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재다능한 석기 씨도 분명히 본인의 부족함을 느끼고 좌절했던 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예전에 이제 신세계 전속 쇼호스트를 뽑는 그런 오디션 자리가 있었어요. 딱 근데 저 포함해서 3명이 있었거든요. 한 분은 진짜 우아하게 예쁘고 한 분 너무 사랑스럽게 예쁜 거예요. 와, 내가 이 사람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좀 그 한 10초 동안 고민했어요. 근데 처음에 딱 아나운서 분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뭐 아나운서 출신 양석희입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분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어떡해. 두 분 앉아서 얘기했거든요. 제가 일어나가지고 반갑습니다. 신세계를 실어잡고 싶은 양석희 선생님입니다. 분위기가 빵 터진 거죠. 그걸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면접을 왔더니 나랑 또 똑같은 사람 붙여. 둘 중에 하나 뽑겠다 이거죠. 생각하지 못한 초강수네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 자체가 유쾌한 사람, 이제 그 사람은 한복 입고 막 뭐 하고 장구 들고 이렇게 그걸 개그맨이신 거예요. 스스로도 옆에 있는 분이랑 캐릭터가 겹친다 생각하지 않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난 또 여기서 내가 돋보여야 하잖아요. 재밌을 땐 한없이 웃기지만 진지할 땐 또 한없이 무게감을 있는 이러면서 이제 저의 뭔가 또 진중함을 또 어필해요. 어차피 재밌는 부분은 겹치니까 갑자기 겹치니까 그 사이에서 갑자기 확 반전을 줘서 난 진지하다. 뭔가 카멜레온 같은 스타일이구나. 취했다 본인한테 취했다 지금. 내 단점에 숨기보다는 내가 단점이 무언가 있으면 장점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 장점을 어떻게 좀 극대화할 수 있을지 중요한 스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일을 추진하기 힘든 게 그에 따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거 지원한다는 거 사람들이 아는데 여기 만약에 내가 떨어진 거 알면 너무 부끄럽지 않나? 근데 제가 봤던 어떤 언니는 내가 도전하면 도전하는 걸로 끝. 내가 붙으면 땡큐, 아니면 경험. 이 마인드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는 하나 뭔가 이 사람의 장점을 보면 그걸 바로 습득하려고 해요. 그 이후부터는 무언가 일을 할 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아예 배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좀 더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엔장러를 꿈꾸는 다재다능한 다능인들을 위해서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저는 이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좀 집중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좀 여기서 운동을 하면 좀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오늘 내가 하루에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럼 좀 단기 알바라도 하나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쌓여가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오늘 하루의 행복도가 저는 좀 충전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나?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랑 같이 오늘 하루를 좀 한번 알차고 재밌게 한번 살아봅시다. 파이팅! 그럼 여기까지 석기 씨의 다재다능한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께 좀 동기부여가 됐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